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장학일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장학일 TV와 함께하는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교육을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이 자유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네오막시즘이 지금 결국에는 대한민국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네오막시즘에 의해서 주사파가 득세하는 한국, 그러니까 문화 권력자가 주사파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문화 운동이 상당히 사악하고요. 그리고 이 반기독교적, 반하나님, 반전통주의 혁명, 성혁명 이런 것까지도 이 세속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한상 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48년 8월 15일은요. 해방의 날이 아니라 분단의 날이다. 우리는 광복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시위는 3.1 정신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저격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저격 사건까지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가 조국에게 부끄러움 없이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국 있잖아요. 지금 저기 그 국회의원 된 조국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국을 비화했고요. 백낙청 씨를 보겠는데, 이 백낙청 씨는요, 한국 문학계에 글 쓴 가운데 창작과 비평, 잡지를 발간해서 순수 문학을 비판하죠. 김동리, 황순원 등 이렇게 비판하게 됐고, 좌파 이념인 민족문학, 민중문학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것을 세력화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반이승만, 그리고 반자유주의,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사상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북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반독재 반미 운동의 정치 운동을 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 평론 및 그 논쟁, 후보 단일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앞장섰죠. 이분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우리의 적에 대항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우리의 적이 뭐죠? 자본주의입니다. 이분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고, 사회과학까지 완전히 그 마르크시즘의 좌파 학풍으로 물들게 만든 아주 근본이고 뿌리인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마르크시즘의 그 공산주의 사상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내적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학교 기도회를 못하겠죠. 학교에서 촛불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했고,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같은 데서 사회 활동도 제재를 해요. 그리고 정치적 발언도 못하게. 목사들이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리고 이 백낙청 씨가 한 말 가운데 보면 촛불 혁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분단 체제에 기생하여 국정농단을 일삼은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일삼는다는 것은 분단 체제,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적폐청산으로 본 거예요. 제2기 촛불 정부를 조기 수립하자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다음 정부의 대안으로 빨리 만들자는 얘기다. 이걸 아주 공견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백낙천 씨가 주장한 겁니다. 첫 번째 가서 내가 리영희 씨에 대해서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이 리영희 그 사람은 누구냐? 사상의 은사라고 불려지거든요. 좌파에서,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서술, 저술한 평론 모음집으로 베트남 공산화된 걸 미화했고, 중국 문화 대혁명을 찬양했고, 1970년대 미군 감축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치 평론이 많이 실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운동권에게는 당대의 필독서로 여겨졌던 책이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민족 독립 통일을 위한 거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6.25가 이게 민족 독립 통일 운동이라 좌파 진영의 그 중국을 숭상하게 만들고 북한을 추정하게 하는 종북 사고를 기반으로 제공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이상적 사회주의 국가, 이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이상적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냐? 그게 북한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마오쩌둥과 문화 대혁명을 극찬했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 과정은 무자비한 내부 숙청이 아니고 이론 정립과 토론, 자기 비판과 설득 등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미화를 하게 됐고요.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북한은 우리처럼 잘 먹진 못하지만 한결 맑고 깨끗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그런 것이 있는 사회다. 풍족하진 않지만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문화혁명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교육을, 이런 책을 우리 젊은이들이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육이 다 지금 공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파의 학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저들에게 넘겨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납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조국 대한민국